자,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이 생산 기술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이랑 완전 밀접해요. 미시경제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원리를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싹 다 풀어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빵집 사장님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네, 직접 빵집을 운영한다고 상상하면서 이 생산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그 복잡해 보이던 경제 원리가 정말 신기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빵집을 어떻게 열 건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리고 재료,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가게만의 마스터 레시피, 생산 함수도 한번 짜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빵을 막 구워내면서 생산 곡선을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엔 당연히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빵집을 열려면 뭐부터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재료죠, 재료. 그죠?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이 재료를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걸 싹 다 묶어서 생산 요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빵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산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빵 만드는 기술자, 우리 제빵사분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노동이고요. 그리고 오븐, 반죽기, 가게 건물 같은 장비나 시설들,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물론 밀가루, 설탕 같은 원자재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경제 분석에서는 보통 이 노동, 영어로 L, 그리고 자본, 영어로 K, 이 두 가지를 핵심 생산 요소로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갑자기 우리 빵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빵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당장 내일 아침까지 더 크고 좋은 새 오븐을 딱 설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단기랑 장기라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단기는 뭐냐면 방금 말한 오븐처럼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생산 요소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을 말해요. 이런 요소를 고정 투입 요소라고 하고요. 반면에 제빵사는 어때요? 맘만 먹으면 더 뽑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가변 투입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장기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븐을 새로 들이든 가게를 아예 확장하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쉽죠? 좋습니다. 자, 이제 재료, 즉 생산 요소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레시피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빵을 과연 몇 개나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우리 빵집만의 비법 레시피, 그게 필요합니다. 경제학의 마스터 레시피, 그게 바로 이 생산함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기업이 가진 기술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 제빵사 몇 명에 오븐 몇 대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빵이 몇 개다! 이걸 딱 알려주는 관계식인 거죠.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나 간단해요. Q는 빵의 개수, 퀀티티고요. F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의 함수, 펑션이고요. L은 노동, 레이버, K는 자본, 캐피털이에요. 그러니까 빵 생산량 Q는 우리가 투입하는 제빵사 수 L과 오분수 K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완전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진짜로 빵을 구워봅시다. 지금 상황은 뭐다? 오븐, 즉 자본은 딱 고정되어 있는 단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빵사, 즉 노동력을 1명, 2명 이렇게 더 고용하면 과연 빵 생산량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걸 그래프로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이게 오늘 내용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보자마자 머리 아파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우리 빵집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저 위쪽에 있는 총생산, TP 곡선부터 볼게요. 가로축은 제빵사 수, 세로축은 우리가 만든 총 빵 개수예요. 당연히 제빵사가 늘어나니까 총 생산량도 쭉쭉 늘어나죠? 근데 이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엄청 가파르게 확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원만해지죠? 바로 이 모양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전체 생산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이게 아닐까요? 사람 한 명 더 뽑으면 빵이 몇 개나 더 만들어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게 바로 한계 생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제빵사를 딱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빵의 개수를 의미해요. 수식에 있는 저 세모, 델타는 변화량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의 변화, 델타 L분의 총 생산량의 변화, 델타 Q인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직원을 더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 그래프에 있는 MP 곡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 곡선이에요. 처음에 제빵사를 한두 명 뽑았을 때는 어때요? 넌 반죽해, 넌 오븐 볼게 하면서 분업도 하고 효율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한계 생산이 증가하죠. 그런데 주방이랑 오븐은 그대로인데 제빵사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서로 부딪히고 저 오븐 좀 쓸게요. 잠시만요 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그쵸? 바로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딱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빵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MP 곡선은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균 생산 AP 곡선입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그냥 전체 빵 개수 Q를 전체 제빵사 수 L로 나눈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사람당 평균 몇 개 만들었나 이거죠. 우리 가게의 전반적인 생산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곡선도 보면 한계 생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양을 보이죠? 지금까지 우리 빵집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이 현상.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오븐처럼 고정된 게 있는 상태에서 제빵사처럼 바꿀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늘리면 결국 추가되는 한 명의 생산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건 뭐 빵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생산 활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진리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빵집 사장님 체험 어떠셨나요? 재밌었죠? 이 빵집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핵심 개념들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뭘 배웠죠? 생산이라는 건 노동과 자본 같은 걸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특히 단기에는 오븐처럼 딱 고정된 요소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보여주는 마법의 레시피가 바로 생산함수 Q는 F의 L, K라는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빵사를 계속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결국 주방이 너무 붐벼서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 빵집의 사장님이라면 과연 제빵사를 몇 명까지 고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건 감이 오시죠?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요, 오늘 배운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다룰 비용과 이윤이라는 개념까지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